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작전 7부 맡고 있는 김도혁입니다. 자, 9988로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네. 자, 9988로 가고요. 어이구, 큰바위 얼굴은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는 주식 먹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해서 뭔가 먹을 거 없을까? 예. 요런 거 따져보는 시간. 지금 점심시간에 뭐 임박하기도 했거나 이미 돌입을 해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자, 점심 메뉴 여러분들 뭘로 정하셨나요? 네. 지금 이미 드시러 막 뛰쳐나가시는 뭐 사무실 직원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1시간쯤 있다 먹어야지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네, 10월 첫날에 메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니면은 지금 안 드시고 계시더라도 오늘 점심 메뉴 한번 공개해 볼까요? 메뉴 공개. 뭐 드실 건지. 예, 한번 올려주세요. 예. 자, 주식 먹방의 취지에 맞춰서, 네, 오늘 점심 시간에 뭐 드실 건지, 월요일 날 첫날이니까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점심 메뉴 하나씩 올려주세요. 추천도 좋습니다. 저도 지금 12시 반에 끝나면 후다닥 뛰쳐나가가지고 뭔가 먹어야 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뭐 추천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오징어 볶음 좋다. 한식 뷔페, 가까이 뭐가 있으면 가면 좋겠는데, 네, 가까운데 제가 생각나는 한식 뷔페가 없어요. 네. 한식 뷔페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저기 뭐야, 한경에 제가 아침에 그 일찍 갔을 때는 이제 구내식당이 그냥 간이 뷔페식이니까 그렇게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지금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야, 지금 다행히 오늘 저 하루 종일 오전에 그 드릴링 작업이 옆집인지 앞집인지 윗집인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워갖고 제가 이 방송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들 다들 또 점심 먹으러 가셨는지 조용하네요. 예. 오, 다행이다. 네. 방금 5분 전까지도 계속 드릴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자,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점심 메뉴 추천 겸 오늘 드시고자 하는 예상 점심 메뉴 받아보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배가 고픕니다. 빨리 1시간 정도 우리 후딱 얘기 나누고 나서 맛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 오징어 볶음부터 한식 뷔페, 초밥, 두부조림, 얼큰 내장탕, 수제비, 버터 장조림 볶음밥을 직접 해서 드신다고요? 예, 그래요? 맨날 그 메뉴는 그 스쿨푸드라고 그 분식집에다 맨날 시켜 먹은 메뉴 같은데, 예, 지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 다이어트요. 강제 다이어트를 왜 점심에, 점심 먹고 저녁을 조금 드시는 게 강제 다이어트 기법인 것 같은데, 뭐 점심부터 안 드시면 어떡해. 하긴 뭐 어제 연예인 누구 기사 보니까 뭐 하루에 일식을 뭐 10몇 년 동안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네. 자,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쾌활하게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뭐 트럼프가 이번에 새벽에 보니까 뭐 미국의 장군들 별 하나부터 4개까지 한 800명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럽 쪽이 특히 최근에 러시아 쪽에 드론 뭐 침범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드론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드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또 간혹 보이네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바이오에도 움직이는 거 많고, 또 유리기판 쪽, 또 그냥 일반 기판 쪽, 또 그리고 뭐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CXL, 뭐 HBM 요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엔진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 쪽도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 있고, 또 오늘 명인제약이라고 이가탄으로 유명한 그 제약주 하나 등록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등록되는 그 신규주가 굉장히 뜸해요. 그 규정이 바뀐 다음에 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갖고 뜸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열흘 만에 한 종목 나왔는데, 뭐 귀하다 보니까 또 가격대도 만만해서 그런지 제가 아까 한 10만원 정도 봤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한 12만원까지도 갔었는데 결국은 한 100% 정도 남짓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센, 나름대로 공모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만족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여러 군데서 아주 제가 두더지 게임 자주 표현 드리는데, 야, 오늘은 이거 어디다가 제대로 찔러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두더지가 한꺼번에 뛰쳐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식 먹방 하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도 지난주 이제 제가 지금 정규로 나가는 야간 프로그램이 목요일 정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연휴를 앞두고 밤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 진짜 주식이라는 목요일날 야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밤 9시부터 하는 거. 그거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제 2개 정도씩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제를 정했던 게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오가노이드가 요즘 인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가노이드 관련된 얘기를 좀 지난주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관련해서 그래도 강세 종목군들이 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토모큐브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둘 다 괜찮아. 오가노이드랑 토모큐브가 전부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토모큐브는 이미 신고가 모습을 계속 이제 잘 나타내는 상황이었고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고가를 낼까 말까 이 정도 흐름이었는데, 하여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사업 중에 하나로 오가노이드를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오늘 관련해서 오가노이드 관련주로 대표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또 토모큐브, 이 2 종목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토모큐브는 아까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5% 정도지만 그래도 신고가 모양을 계속 좀 띄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오가노이드 쪽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당연히 커지죠. 미국의 FDA가 동물 실험을 점점 줄이면서 이런 인공장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오가노이드 관련주도 비전은 굉장히 있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은 모양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ADC라든가 비만 쪽을 대충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오가노이드도 꽤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9월달 데이터가 10월도 희망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가져봤습니다. 뭔가 좀 희망적인, 아무래도 월 첫날이니까 희망의 서린 얘기들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희망 속에서도 또 이제 과열이 됐거나 오버가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주의를 당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역대급 수출 데이터가 나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관세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짓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물론 그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쪽은 수출 데이터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수출 그 저변과
상대국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는 움직임.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저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뭐 수출을 막거나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파는 차 미국으로 억지로 보내지 말고 뭐 유럽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그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점심 메뉴 리딩이 불법이다? 예. 이건 또 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런 소리는. 예. 그게 어디 뭐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예. 세상에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런 법이 있으면 법과 조항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금지돼 있다라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예. 알고 계시면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에는 별로 시덥지도 않은, 네, 그런 내용 같은데, 예.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 보면은 9월달 수출이 역대급이다라고 합니다. 659억 달러가 나왔고, 예, 주로 이제 뭐 사실 1년 내내 수출 잘 될 때 쌍끌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이다 이랬는데, 뭐 이번 9월 데이터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가 늘어서 166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무역 흑자가 95억 불 정도 났으니까요. 상당히 뭐 양호하게,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조금 지역 수출 데이터 보면 줄어드는 거 말고는 다른 쪽으로 굉장히 선전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란 데가 물론 뭐 하나의 특정한 종목과 기업의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9월 달에 생각보다 수출, 뭐 우리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잘 되면 증시가 올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웬만한 나라보다 무역의 어떤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과 뭐 수입의 어떤 그 차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출 자체가 견조했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웬만하면 좋더라 이런 통계값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야, 어저께 여러분 제가 미리 하나 또 지금 올라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주식 먹방 리스트 쪽으로 정해질 때 오늘 뭐 하나쯤 바꾸긴 했지만, 어제 제가 한싹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예전에 3년 전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화재 났을 때 제일 많이 간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하고 한싹이에요. 그때. 근데 한싹이 어제는 솔직히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오늘 많이 가네요. 오늘 한 12% 정도 올라서, 예, 굉장히 강하고, 아까 제가 자랑질 비슷하게 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오늘 8, 9% 올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들을 거 있나 그러고 그나마 안 나가시니까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고요. 지금 뭐 추석 연휴 이제 코앞입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팔고 나가 어떻게? 예,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그 방점은 저는 그래요. 뭐 앞서서 여러 대표님들이 뭐 내일까지 이제 진행하시면서 뭔가 뭐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뭐 내 나름대로의 의견이야 이러고 주시겠죠. 근데 저도 어떻게든 여러분들께서 뭐 부족하지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오늘 상승하니까 와, 뭐 주식 어차피 일주일 놀고 10날 시작해도 그동안 뭐 미국은 계속 올라 있을 거고, 예, 시장은 계속 좋을 거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잠시만요.
어휴. 네. 자, 생방하다가 초유의 사태죠.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나오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야 지금 되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건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아니, 누가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왔지? 이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요. 뛰쳐나갔더니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쉬는 딸내미가 원래 남자친구랑 뭐 놀러 간다고 아까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잠깐 또 뭘 챙긴다고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놀래갖고 나갔다 왔어요. 잠깐. 네. 놀래라. 자, 지금 제가 방금 시장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어쨌든 뭐 3,600을 돌파한다라는 이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값도 있고 3,500 웬만하면 못 넘어 이제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양극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차피 지수가 2,200대에서 지금 뭐 최대 3,497까지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 한 100포인트쯤 내려갔다가 지금 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3,400 지금 한 50선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가 뭐 추석 끝나고든 10월 달이든 뭐 3,500 정도를 맥시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3,600에서 심지어는 뭐 4,000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올라온 45% 정도 대비해서는 위로 남아있는 지수상의 그 남은 포인트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대통령도 자주 얘기하고 뭐 국회에서도 TF까지 만들어서 얘기하는 코스피 5천은 적어도 뭐 한두 달 사이에 갈 장은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의 거의 말기쯤 돼서 임기 후반에 아니면 다음번 대선 앞두고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미리 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5천이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 시장 구조상 유지가 잘 안 된다고요. 5천을 정말 찍는다고 하면 그날부터는 거의 내리막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좀 두고서 천천히 올린다.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죠? 그때 정도가 저는 한 4천이 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라는 데가 뭐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뭐 외국이나 기관이 뭐 엄청난 속도로 우리 주식을 사주면서 뭐 갑자기 올려버리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정부나 뭐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이번에 단기에 한 40-50% 가까이 오른 지수를 여기서 더 바로 그냥 급행 열차 태워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소진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몇 초 동안 자리를 비우고 갔다 왔는데도 여러분들 반응이 하나도 없네.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냥 떠들다 가라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으면은 오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정도의 맞장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전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열심히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제가 뭘 해드리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바라는 거 많어. 뭐 박수 쳐요, 뭐 호응 좀 해줘요, 답 좀 해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신뢰가 빵빵이라고요. 저에 대해서요. 감사드리고요. 계속 믿음을 드릴 수 있는 4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 베네수엘라인가요? 어디 일부 두 나라 빼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 했답니다. 9월달 상승도 약 7.4% 정도 코스피가 올랐는데
그게 웬만한 뭐 OECD 국가들에서는 1등이고 뭐 그 밑에 쫓아오고 있는 나라들이 뭐 4% 5% 있었는데 이번 9월에 한 30% 오른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되게 좀 빈국이거나 아니면 뭐 이슈가 되게 이제 많았다가 뭐가 좀 진정이 되면서 오르는 그런 일부 국가 두 개를 빼놓고는 네, 나머지는 뭐 우리나라 다 발밑이었다. 9월달 상승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드리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가 사실 이게 10월 달에 3,500이 간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장밋빛 전망이냐. 3,500이 도달이 돼갖고 만약 이게 그냥 올해 갈 수 있는 최종 목표치였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굳이 주식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지금의 뽐새를 보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가지고 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이제 결국 이번 주 들어서 또 꾸역꾸역 대부분 만회하는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 또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뭐 완전 태평성대입니다. 2016년도와 17년도에 있었던 그때 일본 반도체 다 망하고 우리나라밖에 살아남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한 3,400 올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투톱의 행진하고 비슷한 그림 같은 느낌이 약간 연상이 되는 그런 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3,500이 찍는다고 이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죠. 사실 뭐 연내 4,000 정도 바라본다라는 그런 좀 중기 전망이 나와야 4,000까지 되니까 3,500 뭐 3,600 통과해서 3,700, 800 갈 때까지도 우리가 부여잡고 있을 어떤 뭐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3,500 자체가 장밋빛은 아니죠. 이제 거의 다 왔는걸요. 3,500에서 뭐 이거를 그냥 드디어 오는 목표였어 이렇게 보고서 만다고 하면 사실 지금 남은 포인트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여러분들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뭐 내일까지도 마저 뭐 좋은 흐름으로 만약 3,500 정도 근처까지 붙는 그림으로 만약 끝난다고 하면은 진짜 내일 정도는 저는 한 7대3 정도로 주식과 현금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연휴 때 물론 생각지도 않게 더 올라서 10월 10일 날 까보니까 뭐 한 4월 동안 미국이 계속 올랐네, 뭐 일본도 계속 올랐네 이러면서 흐름이 좋으면 예, 갖고 넘어가신 70% 가지고 얼마든지 향유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반대 확률도 있잖아요. 좀 내렸다. 우리 좀 3,500 근처까지 붙고서 끝났는데 5거래일 동안 뭐 정체됐거나 좀 내렸다 이러면 약간 좀 예,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30% 현금 다시 활용하시면 되죠. 제가 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강력한 의지와 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대응을 하시고 끝나겠지만 저는 100%다 올인하고 가시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뭐 2대8로 현금을 대충 다 만들어 놓고 가자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7대3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계절적인 약세 지금 미국 셧다운은 방금 전에 결정이 됐어요. 네, 지금 셧다운은 결정이 됐습니다. 셧다운 결정이 났어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그 부결이 돼가지고 뭐 며칠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셧다운이 예,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미처 뭐 야간 선물을 챙겨보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이 끝날 때 이미 미국 시장에서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약세였는데 근데 과거에도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셧다운 사실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뭐 장기로 봤을 땐 몇 달짜리도 있었고 며칠도 있었고 보통 한 1, 2주짜리가 보통들 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기도 했었고 또 잠깐 빠지는 신용했다가 셧다운 해결됐어 이러면 도로 원리치 시켜놨던 기억이 저에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아예 생각이 뭐 셧다운이 이게 오래가지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셧다운의 사례상으로 나왔던 수치들이 그렇게 뭐 우리가 그냥 셧다운 그러면은 미국의 연방 정부가 뭐 완전히 기능을 잃어가지고 연방 공무원들 다 집에 보내고 정부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보통들 그냥 사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별일 없더라. 한마디로 그 웃긴 게요.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라서 주정부는 다 제각기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녘에 어떤 기사 보니까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은근히 또 셧다운 돼도 집에서 그냥 놀다가 다시 며칠 있다가 복귀하면 그 셧다운 됐다고 일 안 했다고, 그 원래는 미국은 일 안 하면 월급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준대요. 의회에서 따로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하고 싶어서 논 게 아니기 때문에 놀게 되더라도 월급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뭐 보이지 않게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다 나오고 이런 뭐 우리 그 추석 때 방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며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고, 뭐 미국이 며칠 연방정부 돌지 않는다고 미국 경제가 뭐 갑자기 엄청나게 하락세를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한 1, 2주 안에 대부분 다시 결의를 하고 이제 통과가 되고 또 임시안이라도 통과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전례를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10월달 증시,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10월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거나 10월달 뭐 증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번 올해만 치면 꽤 상승률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꽤 좋았다, 높았다, 이런 평가는 뭐 어쨌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PBR이라는 그 북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배나 지금 되느냐, 그리고 ROE라고 해서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걸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이제 1.1배에서 뭐 한 1.2배 수준 될까 말까 수준인데, 자, 지금 아이고야, 드릴 다시 시작했네. 이거 큰일 났다. 점심 먹으러 안 가나? 나스닥은 지금 6.7배입니다. S&P가 4.7배고요. 대만이 2.7배, 뭐 니케이가 2배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뭐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랑 똑같이 PBR만 똑같아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밸류 대비해서 이제 뭐 원본의 가치를 조금 벗어난 수준,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를 여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은 21%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뭐 절대적으로 막조화보다도 작년도에 정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마 좀 더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최근에 반도체 화랑이라든가 관세를 놓고서 또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더 좀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정부의 어느 때보다도 좀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 여러분 주변 소음 때문에 이게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게 지금 집에서 하는데, 사실 평소에 집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낮에. 근데 옆집인지 윗집인지 오늘 뭐 이사 오시는지 뭐 드릴 작업을 오늘 아침부터 막 하시는데, 제가 이걸 뭐 공동주택에서 뭐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점심 식사 가시는 김에 좀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잠깐 휴식하셨다가 여전히 좀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더 소리를 질러서 예, 마이크에 묻히는 제 소리로다가 들을 소리를 좀 최소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 이게 마이크가 되게 민감한 마이크인데 이게 온갖 뭐 소리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을 터라 이게 제 목소리로만 이게 유니크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 그래요? 그럼 너무 다행인데 지금 저는 꽤 지금 들리고 있어가지고 저만 지금 불안해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이번 이제 상반기 일정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어차피 휴장이라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그 오픈하는 날 10날 북한 열병식이 또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요. 네, 뭐 FMC 의사록 공개는 그 전날 9일날 예정돼 있고 또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의 뭐 PMI라든가 ISM 제조업 PMI라든가 서비스업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고용지표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뭐 휴장하고 그날 밤에 이런 것들 좀 많이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변수들의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내일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대체거래소까지 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10일 날 아침 8시까지는 어쨌든 그냥 뭐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씁니다. 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그런 과거부터 쓰던 표현이 있으니까 쓰는데요. 어쨌든 좀 답답하죠. 어쨌든 지금의 흐름이 그냥 뭐 연휴 개념치 않고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5거래일을 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장장 5거래일 또 주말 끼면 일주일 요렇게 시간이 좀 뜨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어차피 시장이 또 돌아가는 뭐 메인스트림은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계속 하니까요. 중국은 오늘부터 휴장으로 알고 있어요. 8일까지. 홍콩도 좀 쉬는 것 같고. 근데 희한하죠. 일본은 어떻게 추석이라는 게 없어. 그래갖고 안 쉬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슈가 있는 게 그 3일날 자민당 총재 선거죠. 이번에 뭐 이시바 총리가 엊그저께 와서 대통령 부산에서 만나고 갔습니다만 사실 뭐 고별 인사하고 간 거죠. 그래서 선거가 4일날 예정이 돼 있어서 뭐 그때 이후에 또 아마 일본 총리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독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의 일정들이 좀 상반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의 변수를 보면 뭐 한때는 이쪽이 강했으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처럼 장중 100포인트 빠지는 날이 나왔겠지만 자 지금 금리나 불확실 이슈 같은 것들도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셧다운이 되니까 금리 인하 해야 돼 이런 시각으로 바뀐 거예요. 셧다운이 됐다 이게 셧다운 할 거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좀 위축된다 이러면 금리 인하 하겠지 또 11월에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관세 노이즈 여전하죠. 근데 오늘 미국의 그 메인 제약사들 대거 상승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원하는 대로 약값에 대해서 약간 좀 깎아주고 이러니까 오늘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관세 면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그 미국의 그 빅파마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현대기아차도 뭐 25%의 관세 맞고 있어서 괴롭죠. 괴롭는데 어떻게든 미국의 물량을 최소한 줄여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개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반도체는 뭐 이제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100% 관세 매긴다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협박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뭐 가격을 30% 올려가지고 우리가 전체 볼륨에서 한 70% 차지하는 디램이나 낸드 쪽이 있는데
너네가 그럼 안 쓰면 뭐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배짱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관세 노이즈도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맞짱에 대해서 뭐 환호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에이펙 앞두고 여러 절차상 뭐 고전까지는 웬만큼 합의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조금 더 어쨌든 악재 확산이라기보다는 날짜로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뭐 증시 과열은 사실 과열인 거 맞지만 결국은 AI의 경쟁이 계속되는 한 이게 지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AI 과열이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오픈 AI 또 테슬라 엔비디아 실적으로 계속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뭐 엔비디아 오늘 아침에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그새 또 5천억 불이 늘었어요.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뭐 지금은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언젠간 터질 버블이겠지만 더 간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뉴노멀 이번에 이제 9월달 시장을 보면서 새롭게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네. 뉴노멀이란 말을 제가 9월달에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9월달이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안 좋은 달, 뭐 세금도 내야 된다 미국에서 또 9월달 20년 3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제일 안 좋은 달 이렇게 표현 들었는데 자 이번에 무참하게 그 통계값이 깨졌어요. 기대값이 9월 1일날 여러분 40포인트 빠졌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빠지니까 9월은 9월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12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생각나는 거 지난주 금요일날 왕창 빠진 거 하루 있고 이번 주도 어쨌든 또 오늘 또 그저께 이렇게 또 세게 오르니까 웬만큼 빠진 게 또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자 어쨌든 과열이라는 거 뭐 옛날 잣대로 보면 분명히 과열인데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뉴노멀의 시대다. 옛날 그냥 어떤 그 뭐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닷컴 버블의 시대가 아니고 사실 99년도 2000년도 넘어올 때 그 뭐 닷컴 버블 막 껴가지고 밀레니엄 시대 이러면서 뭐 뭔가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았는데 사실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그 올라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반납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AI 갖고서도 뭐 결국 속이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올리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AI가 신기루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3, 4년 전쯤 그 메타버스가 막 부흥하다가 한 6개월 만에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번에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뭐 실체가 있는 거다. 인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변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가 가는 경로가 이게 결국은 뭔가 대단한 뭐 삶의 어떤 레벨업, 예, 그죠?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이 일상화됐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완전 그런 거죠. 뭐 테슬라 머스크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 본연의 일을 하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옵티머스가 한다. 뭐 이런 식의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뭐 진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자동차 섹터의 변형만큼이나 뭐 로봇으로 대표되는 이런 AI의 디바이스들이 뭐 로봇 택시도 있고요. 또 오늘 뭐 센 이제 드론 섹터들도 있고 한데 그런 뭐 이제 뭐 사실 그 드론이 지금 무조건 뭐 무기식으로만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동수단 쪽으로도 드론 얼마든지 개발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뭐 사실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려봤던 드론은 사실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웬만한 건물에 포트가 있어서 타고서 그냥 순식간에 이동하고 이런 것들 뭐 굳이 뭐 큰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이동해 이런 거 아닌 뭐 그런 삶이 그려지는 인류의 미래가 구현되는 그런 그림들이 실제적으로도 실생활에도 구현되는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AI가 달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현재 대부분의 빅테크 CEO들이 지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 상대방 경쟁자보다 나는 더 빨리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 뿐, 뭐 이게 지금 과열인데 버블인데 이거 계속 나가다가 뻥 나는데 하다가 말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보안 이슈도 있었지만 저는 뭐 전력 이슈도 여전히 AI의 큰 뭐 조력자이자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막 저만큼 달려가고 싶은데 전력이나 전원이 그만큼 담보해주지 못해가지고, 역할 해주지 못해가지고 AI가 생각보다 속도감을 못 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계속 도전적인 입장에서 계속 AI 속도감 내고 또 데이터 센터 짓고 또 전력 인프라 깔아야 된다, 이런 걸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그 절정의 순간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게 아다구가 왜 안 맞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뜻하는 바가 다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갖고선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좀 잠재돼 있죠. 자, 지금 어느 때보다 뭐 우리가 3,500이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5,000을 그렇게도 염원에 두고 있는 뭐 대통령과 그 뭐 여당 쪽 주요 인사들, 뭐 여당만 그러나요? 지금 야당도 어떻게 되든 증시는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뭐 하다못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여당보다 야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를 많이 뺏기면서 지금 어쨌든 2,000대 중반에서 3,000대 중반까지 장이 올라오는데 진짜 말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여당 쪽에서 막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비중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당도 뭔가 선명성을 가지거나 지수가 어차피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데 일조하는데 나도 더 선명하게 좀 해보겠다, 이러니까 적어도 딴 거는 다 뺏겼죠.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일단은 원위치 그냥 원래 안 바꾸는 걸로 바뀌었고, 상법 개정은 지금 1, 2, 3차까지 앞두고 있고,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도 사실 뭐 여당 쪽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남아있는 카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이게 지금 기재부안이 뭐 35% 최고 소율인데 이런 것들 이제 파격적으로 낮춰가지고 어떤 배당을 좀 고배당으로 이끌기도 하면서 또 오랫동안 갖고 있을 요인도 만들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요인도 만들면서 뭐 따박따박 배당으로 뭐 금융소득 얻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뜻, 좋은 뜻이에요 사실 뜻은.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을 하려는 부분도 일부 대두가 되면서 어쨌든 여야가 지금 뭐 증권시장 올리는 쪽으로야 뭐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그 81년도 이후에 이게 한 45년치 정도 수치가 있던데, 우리가 간혹 보면 해로 봤을 때 되게 많이 올라가던 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과거에 제가 대학교 다녔던 때인데, 요때 우리 그 주가 상승률이 연간 67%, 93%, 73% 이렇게 3년 내내 이렇게 두 자릿수 중후반 3년 내내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때 닷컴 버블 요때도 49%, 83%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한 50%씩 오른 적이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두 번. 올해가 이번에 이제 41% 올랐는데, 이게 과거에 몇 번의 사례를 보면은 한 50%급 오르는 장 다음에는 항상 결국은 엄청나게 그 다음에 시달린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3번 정도는 한 해 되게 세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지거나 상당히 이제 별로였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때가 사람들은 그 3저 호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86년에서 그 올림픽 하던 88년, 89년 초반까지 시장이 되게 강했었는데, 저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게 87년도에
장이 막 올라갈 때가 제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막 장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한테 주식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랬다가 까이고 나서 88년도 여름방학 때 2학년 여름방학 때 주시더라고요. 그때 뭐 등록금이 한 40만 원 할 때였으니까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주셨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대학교 2학년한테 준 개념이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어쨌든 주셔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3년 연속으로 뭐 60%, 70%, 90% 이렇게 올랐던 애가 있지만 사실 어떤 흐름이 나오게 돼서 강하게 50%좀 올라가는 장이 나왔다라는 건 그 전에가 사실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도 별로였잖아요, 작년이. 그랬다가 이제 올해 엄청나게 올라온 셈인데 이게 과연 3저, 지금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시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26년, 27년까지 갈 흐름이냐 아니면 1년짜리 그냥 단일 1년짜리 상승장에 그 다음에는 꼬꾸라지는 장이냐 이런 또 기준값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년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25년도 이제 오늘 포함하니까 3개월 남았는데 뭐 실질적으로 한 2년 반, 2개월 반 남았죠. 이번 다음 주말까지 해서 한참 쉬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고인 컨선 뭐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를 그냥 오늘만 하고 졸업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보면 결국 이게 오늘 좀 지루한 얘기가 10월 첫날이라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확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지금 3,500선 이상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연말에서 연초는 좀 쉬다가 내년도 6월달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붐업이 될 건가? 그러면 굳이 그걸 막 주식으로만 계속 올인해 갖고 가실 필요가 없는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200-300포인트 정도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추석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잣대로만 보면 긴 연휴 전후가 사실 시장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뭐 지난주 금요일날 빼놓고는 뭐 너무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선 좀 시장이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이어서 있는 또 뭐 10월 말에 에이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건데 그게 뭐 준비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마냥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또 우린 그냥 패싱 당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많이 공부해서 틈틈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좀 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자, 오늘 뭐 오르고 있다는 건 사실 아침 뭐 4부, 5부, 6부 때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르는 거 뭐 반도체 기판, 유리 기판 포함해서 이쪽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여전하죠. 그 조선도 지금 기자재 쪽으로 해서 꽤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오가노이드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로봇도 아까 보니까 그 한국 PIM 상치고 또 뉴로메카 같은 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막 보니까 갑자기 저 덕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초전도체죠. 그거 관련해서 또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덕성이 저 난데없이 올라갈 리가 없는 앤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위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개별로 보면은 자, 반도체가 지금 3.3주에 재고가 붕괴됐다.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가 봐선 가수요가 붙었다는 얘기죠.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6개월째 디램이 범용 DDR4가 6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가수요가 붙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메이커들이 30%씩 가격 올린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쌀 때 더 사놓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수요가 붙고 있는 그림인 거고 이게 뭐 정확히는 한 9월달 10월달 넘어오면서 이런 속도감이 좀 가셔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외주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콕 찍어 놓은 게 LB세미콘, 네페스. 여기 지금 삼성 쪽에 그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입니다. 오사시라고 하는 후공정 체인에 보면 뭐 외국사도 있지만 하나마이크론, 뭐 두산테스나 또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LB세미콘하고 네페스를 콕 찍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오늘 캠트로닉스가 10%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2달 전쯤인가 수원에서 첨단 패키징 그 쇼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캠트로닉스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리기판 시제품까지도 깔아놓고서 뭐 설명을 막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유리기판 얘기 나올 때 뭐 다른 여러 종목도 있겠지만 캠트로닉스가 가장 좀 돋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페스티벌이나 무슨 쇼가 있으면 가보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제부터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AI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공식 페스티벌이다 이래가지고 AI 위크 맞아서 행사를 하는데, 어제 뭐 정책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오늘 제가 아까 부스 보니까 뭐 수백 개 그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관련된 그 상장사들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보고 싶은데 갈 새가 없네요. 오늘 뭐 5시까지 내일은 4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뭐 다 팽개치고 갔다 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계시다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이게 눈에 띕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작은 AI 엑스포 갔다 와서도 뭐 BI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좋아 보인다고 하고, 또 마음 AI 같은 거 좋게 봐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서 되게 그날 이후에 되게 튄 적이 있는데, AI에 나오는 기업들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라도 물어보고 오시면 좀 확신한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원전 쪽도 오늘 일부 조금 움직여요. 뭐 오랜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이런 거 움직이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보다 지금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2050년까지 한 500조 가까이 투자한다. 이런 원전의 움직임이 여전히 미국 쪽에서 활발하게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오늘 뭐 한국 PIM 상 들어가고 강세 종목들 나왔는데, 자, 삼성도 로봇의 진심이고, 엑사원이라는 그 AI 모델 가지고 휴머노이드 만든다는 LG 쪽에 목표도 있고, 어제 제가 전해드릴 때 그 젠슨왕 CEO의 아들, 딸이 전부 지금 우리나라 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딸이 지금 와 있고, 뭐 아들은 또 다른 뭐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에이펙 준비한다 그래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많은 그 로봇 기업들 만나고 간다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자, 로봇주. 그리고 대북주는 오늘 아침에 강세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아난티가 한 6-7%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지금 뭐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 톤이라고 하면은 이달 그 에이펙 때 온 다음에 트럼프가 판문점을 방문해서라도 만나는 일정이 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1기 때랑 다른 것이, 1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주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약간 패싱되는 분위기죠. 우리나라랑 대화 안 한다라는 북한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보면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관련주가 막 올라가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 우리가 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1기 때보다 그렇게 막 기대감이 크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값, 지금 미국은 이게 뭐 5년 차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버팔로 같은 지역은 5년 사이에 전기값이 뭐 197%가 올랐대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면서 전기 시설을 막 확충하다 보니까 전기값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우리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 쪽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트리폴더블 폰, 이제 두 번 접는 폰이 에이펙 때 새롭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대감도 일부 힌지 관련주들에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유커들, 엊그제부터 무비자로 이제 많이들 오신다고 그러는데, 연휴 때 뭐 한 100만 명 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편의점에서 바나나 맛 우유의 지금 판매가 뭐 몇십 배 늘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 빙글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빙글에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4% 올라가던데. 그거 말고도 뭐 K-팝 앨범을 산다든지 뭐 다이소라든지 편의점을 완전 공습해가지고 뭐 있는 것들 다 쓸어간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뭐 특수의 효과들이 나오는 업종들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샘 얼트먼이 아마 간밤에 왔는지 새벽에 왔는지, 예, 대통령 만나는 일정과 또 대기업 CEO들 아까 보니까 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만나는 일정도 아까 소개가 되던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좀 잘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원래에서 오픈 AI가 전략적 그 제휴 맺어놓은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보티지가 그 로봇손을 오픈 AI 그 무슨 행사 때 공개했다 이래가지고 좀 관련주로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요런 것들, 카카오가 사실 이번에 개편 때문에 폭망했었는데 도로 돌려놓는다고 하니까 주가도 조금 좀 반등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 그 엔터가 두나무 지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카오는 오자 보이면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예, 스테이블 코인 쪽은 역시 뭐 두나무, 오늘은 이제 네이버라든가 두나무 쪽이 좀 약한 편인데 뭐 그동안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그 눌림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카카오 앱 평점이 이게 뭐냐고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그 무료로 그냥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평점을 예, 그지같이 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하십니다. 자, 드론 관련해서 아까 에이럭스 이런 거 강했는데, 자, 유럽 정상들,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드론이 공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HVDC라 그래서 초고압 직류 관련된 전선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케이블 관련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거고, 효성 중공을 비롯한 뭐 그런 특수 변압기, 고압 변압기 이런 것 쪽의 관련주, 에너지 고속도로, 또 케이블 관련주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먹방 리스트는 삼성전기 꾸준하고, 캠트로닉스 오늘 좀 조정받지만 KNL 시스템도 액추레이터 쪽으로 약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오늘 한싹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와이바이오는 뭐 그냥 맨날 조금씩 모으셔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일비 할 것도 아니고, 오늘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난다고 슬퍼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계속 모으는 식으로 전략을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분 임박이네요. 자, 지수 저는 뭐 올라간다고 너무 막 흥분하실 것도 아니고, 내려가면 뭐 조금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 3,4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만약 장이 올라가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넘어가는 추석 연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끝날이지만 내일도 뵙죠. 내일 뵙고서 마지막으로 또 연휴 전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드릴 소리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맞점하십시오. 감사합니다.